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일요일입니다.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오늘 그 20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랍에미리트와 원전 건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국내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 정부가 사우디 발주 원전 건설 사업 수주를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기밀 공유, 방산 협력 등이 포함된 높은 수준의 군사협정 체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일각에서는 자칫 중동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현재 미국, 중국, 프랑스 등과 함께 사우디 원전의 유력한 수주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랍에미리트를 중개자로 삼아서 사우디와 군사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군사협정 패키지를 카드로 내세워서 원전 강국 프랑스를 물리치고 총 74조 원 규모의 UAE 바라카 원전 건설 및 운영권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금년 중에 그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자 UAE는 이에 강력 항의했고 우리 정부는 결국 특사 파견을 통해서 아랍에미리트 측에 분노를 달래면서 사태 확산을 막은 바 있습니다. 이후 한국 원전의 안전성을 재확인한 아랍에미리트는 사우디의 원전 건설에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2018년 3월 UAE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향후 한국의 사우디 원전 진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협력을 한국 측과 조속히 추진하기를 희망한다라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사우디 원전 수주의 3개월 조건으로 한국과 사우디 간의 군사협정 체결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군사협정과 원전 수주를 맞바꾸는 소위 이명박 정부식의 수주 방법 수용 여부를 놓고 난처한 입장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랍에미리트는 어떤 나라이고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군사협정을 체결하면서까지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로부터 원전을 수주해야 하는지 여부를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아랍에미리트는 중동은 물론 국제 외교 무대에서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로서는 빠르게 꺼져가는 원전 강국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서 군사협정 체결을 감수하고라도 원전 수주를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태양광 발전이 산을 깎아서 태양광 패널을 늘어놓는 단순한 방식이라면 원전은 첨단 과학기술과 건설 능력의 결정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원전 건설과 운영 능력을 갖춘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로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경쟁 우위를 지닌 수출 먹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학계와 업계에 구축된 원전 생태계는 한 번 무너지면 복구할 길이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장렬하게 숨져간 그 무덤 위에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 기업이 칼춤을 추는 장면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7개의 토호국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입니다. 세계 원유 매장량의 8%가 묻혀있고 하루 29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합니다. 이 생산량은 한국의 1일 원유 소비량과 거의 비슷한 양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고 민감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왼쪽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른쪽의 오만과는 육로로 국경을 함께하고 있고 대형 유조선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드는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의 이란과 외교적,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7개 토호국 중에서도 아부다비와 두바이가 단연 양대 세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바이는 경제 및 금융 허브 역할을, 그리고 아부다비는 아랍에미리트 원유의 94%를 생산하는 오일 허브이며 외교 안보 정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랍에미리트의 실질적 지도자는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아부다비 왕세자 겸 아랍에미리트군 부사령관입니다. 형이 아부다비 국왕이기 때문에 동생 빈 자예드는 왕세자라기보다는 주로 왕세제라는 직위로 불리고 있습니다. 빈 자이드 왕세제는
중동 지역의 대다수 지도자들처럼 영국 육사인 로열 밀리터리 아카데미 샌드허스트를 나왔습니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그리고 카타르 등 걸프 협력기구 6개국을 이끄는 왕실 지도자의 대부분은 영국의 샌드허스트 육사를 나왔습니다. 이들은 젊은 시절부터 영국 왕가는 물론 각국의 차세대 지도자들과 밀접하게 교류하면서 국제정치의 흐름을 익혔습니다. 장차 영국 국왕의 자리에 오르게 될 윌리엄 왕자와 메간 마클의 남편 해리 왕자 역시 이 샌드허스트 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영국의 왕가는 중동의 왕가와 전통적으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남한보다 조금 작은 83,600평방킬로미터의 영토와 1,000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1,000만 명의 인구 중에서도 자국인은 2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빈 자이드 왕세제는 아랍에미레이트를 지키기 위해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자주국방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빈 자이드 왕세제는 1990년에 일어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그리고 2001년에 9.11 사태, 그리고 2010년 아랍의 봄 사건을 통해서 인접국이 자국을 침공할 수도 있고 과격 이슬람 세력이 정권을 붕괴시킬 수도 있고 또는 과도한 외국인 비중이 국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독자적으로 군사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랍에미리트의 최대 위협국은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2017년 6월 같은 GCC 걸프 협력기구 국가인 카타르에 대해서 이란을 지지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단교 및 제재 조치를 단행했을 정도로 이란의 위협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는 여성 인력을 포함한 인적 자원 육성과 국방력 강화에 막대한 국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남녀 간 동등 무상 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남녀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은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 진출을 반영하듯이 외교관의 30%가 여성이며 심지어 여성 조종사가 최신의 F-16 전투기를 몰고 시리아에서 IS 공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슬람 국가 IS 대원들은 순교하면 천국에 가지만 여성에게 죽임을 당하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F-16 전투기를 몰고 나타나는 아랍에미리트의 여성 파일럿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작년 12월 말 펜타곤을 떠난 미국의 매티스 국방장관은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 센트콤 사령관 시절에 아랍에미레이트를 리틀 스파르타라고 불렀습니다. 작은 영토,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붙인 별명입니다. 실제로 미군은 아프가니스탄, 코소보, 리비아, 시리아 등 해외 각지에서 아랍에미레이트와 합동 군사작전을 전개할 정도로 아랍에미레이트의 군사적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권 들어서도 아랍에미레이트 군의 활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군 특공대는 2017년 1월 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전개된 예멘 알카에다 공격 작전에도 미국의 네이비실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아랍에미리트 장교 중 상당수가 영국 샌드허스트 육사를 비롯해서 각국 육사의 유학 경험을 가진 유능한 인재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2016년 국방 예산으로 228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세계 14위입니다. 남북 군사대치 국가인 우리가 368억 달러로 세계 10위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단한 규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총 병력 7만 명의 아랍에미리트 군에서 최정예 부대로 꼽히는 부대는 5,000명 규모의 대통령 근위사령부입니다. 탱크와 장갑차, 전투기와 헬기, 그리고 고속정을 고루 갖춘 특수전 부대로서 사령관은 호주 국적의 마이크 힌드마시 장군이 맡고 있습니다. 금년 64세가 되는 마이크 힌드마시 장군은 호주군에서 특수전 사령관, 중동 파병부대 사령관을 지내고 2009년 3월에 마지막 보직인 육군 교육사령부 사령관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임명 7개월 만에 호주 정부에 전역 신청을 내고 아랍에미리트로 넘어가서 빈 자이드 왕세제의 안보 담당 보좌관이 되었습니다. 당시 호주 정부는 그의 아랍에미리트 행을 선뜻 승인했고 호주군과 아랍에미리트군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힌드마시 장군은 호주 교육사령관 시절에 연봉 23만 달러보다도 2배 이상 많은 50만 달러를 받으면서 대통령 근위사령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에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마이크 힌드마시 사령관과 담소하면서 호주 특수전부대 출신 장군이 최고 엘리트 부대를 맡아서 대이란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에 반가움과 함께 안도감을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중동의 스파르타 아랍에미리트로서는 능력만 출중하다면 자국민이냐 외국인이냐를 가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아랍에미리트가 향후 수십 년간 국가적 에너지 사업의 핵심이 될 원전시설 보호를 위해서 우리 한국에 군사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아랍에미리트가 이란과 전면전을 벌인다거나 지금 진행 중인 예멘전에 우리 군의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예멘전에는 대통령 근위사령부 주도하에 소수의 아랍에미리트 군인들이 수백 명의 콜롬비아 및 남아공 출신 용병들을 이끌고 전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2014년 6월에 징병제를 도입했습니다. 외국인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아랍에미리트 시민권자만 계산한다면 1인당 GDP가 거의 10만 달러에 육박하는 중동의 부국이 갑자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 징병제를 실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징집 대상자가 된 젊은 층으로부터의 불만은 거의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군대는 어느 나라에서나 군대입니다. 힘들고 위험이 따릅니다. 2015년 9월 5일에 예멘에 배치된 52명의 아랍에미리트 군인들이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단 하루 만에 모두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아랍에미리트 국민들의 징병제 반대 주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시민권자 중에 절반 이상이 20세 이하 청년층이고 이들은 당연히 징집 대상입니다. 지도자의 국제정세에 대한 냉정한 판단과 아랍에미리트 국민들의 긴박한 상황인식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징병제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징병 대상은 일단 18세에서 30세 남성으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의무 복무 기간은 교육 수준에 따라서 9개월에서 2년으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여성들도 자원 복무가 가능합니다. 남녀 모두에게 기회를 열어놓고 있는 징병제입니다. 지금 아랍에미리트는 형제국과 다름없는 사우디와 함께 미국, 이스라엘과 대이란 연대를 형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5월 오바마 대통령이 최대 업적 중 하나로 꼽았던 이란과의 핵협정에서 전격 탈퇴하는 강수를 두면서 이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지워버리겠다는 이란의 위협과 수니파 이슬람 왕정을 파괴하겠다는 이란의 위협에 맞서서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 UAE 등 4개국이 동맹에 버금가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심지어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국제정치 이면에서 서로 간에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가진 파괴력은 사우디와 이스라엘 그리고 때로는 미국에까지 크고 작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에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위원회를 창설했습니다. 조인트 코퍼레이션 커미티입니다. 2018년 9월에 1차 회의를 개최했고 위원장은 아랍에미리트의 빈 자이드 왕세제가 맡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빈 자이드 왕세제는 1961년생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는 1985년생입니다. 26살이나 나이가 많은 빈 자이드 왕세제가 멘토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간의 친분이 마침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양국 간의 정치군사동맹 성격을 지닌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위원회로 발전한 것입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양국 간의 군사, 정치, 경제, 무역, 문화 등 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다루게 됩니다. 이제 외교안보 정책에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한 몸과 다름없고 그 결정의 상당 부분은 빈 자이드 왕세제의 몫이 되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중동의 부유한 소국 대하듯이 소홀히 하는 오를 범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2017년도에 11억 1,8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했습니다. 이 중에서 중동산 원유가 8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국가들 중에서도 사우디로부터 3억 1,900만 배럴, 쿠웨이트에서 1억 6천만 배럴,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에서 9천만 배럴 등 아랍에미리트와 아랍에미리트 우방국들로부터 많은 양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유념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 원전을 둘러싼 우리 정부의 대응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중동 국가들과는 신뢰가 쌓이면 원전을 비롯해서 향후 대형 인프라 사업 수주에 디딤돌이 되겠지만 단 한 번이라도 신뢰가 깨진다면 우리 국익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랍에미리트의 미국과 사우디를 둘러싼 역학관계를 사례를 들어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대미 외교의 핵심은 빈 자이드 왕세제와 주미 대사입니다. 빈 자이드 왕세제는 미 터프츠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복심으로 알려져 있는 유세프 알 오타이바 미국 주재 아랍에미리트 대사는 2008년부터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주미 대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올해 45살이 되는 오타이바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 사위 쿠시너와는 각별한 친분을 갖고 있고 그 외에도 전화나 이메일 한 통으로 워싱턴과 백악관에 그 누구와도 즉각적인 접촉이 가능할 정도로 막강한 인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승리가 결정되었지만 아직 오바마 행정부가 건재하던 시절에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FBI로부터 특이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통치자 빈 자이드 왕세제가 오바마 행정부의 사전 통보 없이 비밀리에 뉴욕을 방문해서 스티브 배넌과 쿠시너 등 트럼프 진영 인사들과 비밀 회합을 가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랍 국가 정상이 백악관이나 국무부에 통보하지 않고 몰래 미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중대한 사건입니다. 오타이바 대사는 빈 자이드 왕세제의 미국 방미를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빈 자이드 왕세제는 트럼프 진영과 비밀 접촉한 자리에서 특히 사우디의 빈 살만 부왕세자를 적극 홍보했습니다. 당시 빈 살만은 아직 왕세자에 오르지 못하고 왕세자 다음에 부왕세자 신분이었습니다. 빈 자이드는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불같은 성격과 과감한 개혁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양자 간의 관계는 이미 멘토와 멘티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빈 자이드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빈 살만 부왕세자를 새로 집권한 트럼프 진영에 소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결국 아랍에미리트의 빈 자이드 왕세제는 오타이바 대사의 주선으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백악관 방문을 성사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2017년 3월 14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막 2달이 돼가는 때였습니다. 빈 살만 부왕세자는 미 동부를 휩쓴 눈폭풍을 뚫고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오찬을 함께하는 등 국가 정상급의 대우를 받으면서 화려하게 국제 외교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그날 독일 메르켈 총리와 오찬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는 갑작스런 눈폭풍으로 비행기를 띄우지 못하고 워싱턴을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우디는 전임 오바마 대통령에게 당한 서름을 단숨에 씻어버리고 새로운 미국 사우디 관계 첫 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2017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번째 해외 방문국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미국 주재 사우디 대사였던 압둘라 빈 파이잘 왕자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압둘라 빈 파이잘 왕자는 2011년 7월 교체되었습니다. 신임 주미 대사에는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동생인 칼리드 빈 살만 왕자가 임명되었습니다. 신임 주미 대사의 나이는 29살입니다. F-15 전투기 조종사 경력 외에 딱히 내세울 만한 경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에서 아랍에미리트의 오타이바 대사의 든든한 지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왕세자는 사우디 왕세자에게 시아파 이란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미국 및 이스라엘과의 관계 개선과 협력 증진이 절대적 요건임을 역설합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의 내정개혁 필요성을 수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가 내세우고 있는 경제개혁 프로그램 비전 2030은 아부다비 비전 2030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사우디가 요란하게 발표했던 메가시티 건설 계획 네옴 프로젝트 역시 큰 맥락에서 본다면 아랍에미리트의 양대 도시인 아부다비와 두바이의 발전 모델에서 빌려온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의 입지는 작년 10월에 사우디 언론인 카쇼기가 터키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에서 살해된 사건 이래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사우디 언론인 카쇼기는 통상 카슈크지로도 발음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우디 무기거래상 카쇼기의 조카입니다. 카쇼기 사건에 대해서 백악관은 그럭저럭 마무리를 하고 싶어 하지만
미 의회와 언론은 빈 살만 왕세자의 암살 연루 의혹을 수시로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가 국내외의 수많은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최종적으로 국왕의 자리에 오르는 순간까지 아랍에미리트의 빈 자이드 왕세자의 멘토 역할은 더욱더 중요한 비중을 지닐 것입니다. 2017년 12월 5일에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위원회 발족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이제 한 몸과 다름없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국의 지도자들은 원유가 남아있는 동안 양국을 새로운 첨단 국가로 변모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는 지금 운명 공동체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그저 고층 빌딩과 쇼핑몰이 즐비한 중동의 석유 강국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도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이를 지키기 위한 고단한 노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반도만이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슬픈 운명을 타고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저 멀리 호주와 아랍에미리트, 이들 모두 외견상으로는 전쟁과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이는 국가들입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 모두 평상시에도 칼을 갈고 창을 닦습니다. 2018년에 US 뉴스 앤 월드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국가들의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10위권 내에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 그리고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포진했습니다. 한국은 11위, 캐나다는 12위로 아슬아슬하게 10위권을 벗어났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을 좌지우지하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의 영향력이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아랍에미리트와 대이란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사우디가 모두 10위권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아랍에미리트의 요청을 경청할 만한 이유는 충분합니다. 사우디 원전 수주는 우리 원전 산업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장기적인 국익 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한미동맹과 같은 상호 방위조약 의무가 담겨져 있지 않는 한 기밀 공유, 방산협력 수준의 군사협정 체결에는 큰 문제가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있을 예상되는 이란의 반발은 그때 가서 외교적으로 현명하게 대응하면 그뿐입니다. 모든 사안을 1대1로 대응시켜서 지레 고민하고 피해가는 방식의 소극적 외교로는 치열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지는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할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과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순간까지 이란과 북한에 대한 압박을 결코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불을 보듯 분명한 국익과 급할 때 달려와줄 수 있는 확실한 동맹만이 우리 외교활동의 주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사우디 원전은 우리 원전 사업의 부활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국가적 과제가 틀림없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